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괜찮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학업에 목이 말라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대학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도 저와 같은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저보다는 2살이 더 많았는데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척 성실했고 공부도 너무 잘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성실해 보여 반했다고 하더군요. 안경 쓰고 수업 듣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나 뭐라나. 나중에 사귀고 나서 남편이 제게 해준 얘기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간 서로 인사만 하고 살다가 남편이 문득 저한테 밥 한번 먹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말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됐어요. 사귀고 보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하고 생각이 넓은 남자였어요. 남편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바로 취직하지 않고 공부에 큰 뜻이 있어 학업을 더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교수직을 달고 싶었던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언제 교수직을 달지 기약이 없는데 자기 하나만 믿고 뒷바라지 시킬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 반겨주셨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 어쩜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똑똑해? 그렇지 않아도 일하면서 공부까지 했다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잖아. 요즘 세상에도 그런 아가씨가 다 있냐고 말이야. 가찬이세요. 아직 제가 아드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직장이 아직 없으니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말인데, 둘 신혼집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신혼집은 마련해 주려니까. 어머님은 단번에 결혼을 찬성하셨어요. 본인 아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 저한테 믿지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신 듯 했어요. 저를 대하시는 태도에서 그게 느껴졌죠. 그래서인지 있는 재산을 끌어다가 신혼집까지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또한 신혼집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요. 신혼집은 제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축 아파트로 구했어요. 나쁘지 않은 주변 환경에 아이를 낳게 되어도 근처에 어린이집이며 학교까지 다 위치해 있어서 좋아 보였죠. 저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남편과 이세 계획을 늦추기로 말을 맞췄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학업을 하는 터라 아이를 바로 갖기엔 무리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남편 또한 제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일에 더 몰두했답니다. 저는 남편이 꼭 교수직을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묵묵히 견뎠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꾹 참았고 남편도 그런 저를 많이 배려해 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드디어 남편이 교수직을 달 수 있게 됐어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임명을 받은 날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죠. 저희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남편의 교수직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만 하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교수직을 달고 나서부터 어머님의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그 전까지는 늘 저한테 누구보다 잘 대해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셨는데 남편이 교수직을 달고 나니 마음이 바뀌신 듯 했어요. 너 도대체 거기 앉아서 뭐하니? 저녁 해먹을 시간인데 얼른 부엌 가서 밥하지 않고.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동안 저녁 준비를 늘 하셨어서 제가 생각 없이 앉아 있었네요. 얼른 차릴게요. 아무리 내가 쉬고 있으랬다고? 넌 언제까지 그러고 쉴 작정이냐?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이 버팅기고 있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너한테 잔소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해. 오늘은 아들도 없으니 이참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해야겠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교수직 달기 전에야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이렇게 빳빳하게 굴면 안 되는 거지. 어머님은 그동안 본인이 저한테 미안해서 잘 보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본인 아들이 교수직을 달았으니 입장이 반대가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집안일은 물론이고 시댁에 와서도 손 걷어붙이고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본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들이 교수직 분명히 달 줄 알았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남편이 세미나가 있어 시댁에 있다가 먼저 자리를 비운 터라 저는 어머님의 모진 말들을 혼자서 감내했어야만 했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왜냐면 어머님은 애초에 본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저보고 언제까지 혼자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애초부터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남편이 교수직을 단다는 보장이 있었다면 저랑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당연한 말을 한다고 제 복장을 뒤집으시더군요. 그날은 정말이지 시댁에 있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그간 제게 누구보다 잘 대해주셨던 어머님의 민낯을 대면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은 정말 우울했어요. 남편이 제가 잠들어서야 집에 돌아올 정도로 늦은 시간 퇴근하지 않았다면 제 속상한 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남편은 많이 바빴어요. 교수직 달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리저리 불려갈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선 김장을 하신다고 저를 또 불러대셨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집으로 갔고요. 여기 배추부터 물기 꼭 짜서 옮겨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일을 하나도 안 시켰더니 네가 일을 잘하는 앤지 그냥 신용만 하는 앤지 알 수가 없더라. 오늘부터 제대로 볼 테니까 어여 시작해. 어머님, 작년까진 김치 전부 사다 드셨잖아요. 갑자기 김장이라뇨. 팔팔한 네가 있는데 언제까지 김치를 비싸게 사다 먹겠냐. 나는 나이 많고 힘들어서 이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으니까 얼른 거 무채부터 썰어. 그럼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왔다가 시작할게요. 저는 얼른 화장실로 숨어들었어요. 제가 호락호락하게 어머님의 꾀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겠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남편 없는 곳에서는 저한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는 늘 당하기만 할 거잖아요.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숨겨온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안 하시던 김장을 나보고 혼자 하라 그러셔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역시 만사제쳐두고 시댁으로 쫓아왔더군요. 무채를 썰고 있는 저를 향해 손이 느리다며 타박을 하던 어머님은 시댁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여길 왔냐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이미 남편의 눈은 쭈그리고 앉아서 무채를 썰고 있는 저를 향해 있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안 하던 김장을 왜 해? 엄마, 몇십 년을 김치 사다 먹지 않았어? 얘는 그럼 내가 언제까지 김치를 사다 먹겠냐? 며느리 들어온 지도 한참 됐는데 이제는 김장을 해도 될 일이지. 그런데 이 사람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라고 이래. 됐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나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이거를 왜 해? 귀한 우리 교수님이 김장이 웬 말이냔 말이야. 그럼 귀한 내 마누라는 막 부려도 돼?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누구보다 엄마가 잘 알잖아. 그럼 여자인 이 사람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지. 남편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를 일으키고는 앉아서 무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함을 한 건 어머님이셨고요. 어머님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남편더러 얼른 일어서라고 야단이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된 느낌이었어요.
역시 남편에게 전화한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그때 어머님이 저를 묘하게 노려보시더니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전화해서 다 일러서 이 사달을 만든 거냐면서 무섭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얼굴을 빤히 마주보고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기가 막힌 듯 이마를 짚으셨고요. 결국 어머님을 한 방 먹인 건 제가 된 거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남편과 저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은 앉아서 무채를 썰고 있는 남편에게로 다가가더니 너도 나오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결국 그날 김장은 어머님과 남편이 마무리를 지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났으면 좋았을 걸 상황이 반전된 것이 짜증난 건지 어머님이 한마디 덧붙이시더군요. 아까워라, 아까워.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이 아까워 못 살겠네. 아까울거 하나 없어. 나 솔직히 이 사람 아니었으면 교수직 명함 못 달았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잘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를 좀 늦게 보낼 걸 그랬나 봐. 응? 스펙 빵빵한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너같이 평범한 직장인이랑 결혼을 했으니 아휴, 아까워라, 아까워.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이 사람 앞에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시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어이구, 무셔라. 어떻게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버린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남편은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당할라 치면 먼저 나서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줬죠.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안도감을 느꼈고 이 사람을 선택한 제가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보호 아래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나이가 있어 아이가 쉽게 생기진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다행히 어머님도 그날 이후로 제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지 않았고 저도 남편 없이는 시댁을 가지 않았기에 분란이 일어날 일도 없었죠. 하지만 계속 행복한 날들만 지속되진 않더군요. 시댁에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지 뭐예요. 그건 바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긴 일이었어요. 시동생은 잘생긴 외모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귀는 여자들이 수시로 바뀌곤 했거든요. 그에 반해 직업은 그저 그런 중소기업의 사원이었지만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에게 그냥 여자도 아닌 결혼할 여자가 생긴 거예요. 아직도 동서될 사람을 데려온답시고 부산을 떨었던 그 날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이미 동서의 직업을 알고 있었던 저희 어머님은 아주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셨죠. 시동생보다 나이가 많긴 했지만 동서는 교수였거든요. 세상에, 어여워. 오는데 차는 막히지 않았고 우리 집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하느라 애먹었지? 아니에요. 저희 집보다는 좀 좁긴 했어도 애먹진 않았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제가 부모님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절대 안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어머나, 말도 안 돼. 우리 둘째가 좀 숫기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응? 애가 훤칠한 인물은 좋아도 당최 여자를 몰라서. 어머, 그래요? 진짜 의외네요. 하긴 순진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끌렸나 봐요. 예비동서와 어머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시동생이 도대체 어디가 순진하다는 건지, 여자를 모른다는 건지,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도 저렇게 어색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저보고 왜 커피 안 타오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그날은 예비동서도 인사하러 온 자리라서 제가 참았죠. 남편도 물론이고요. 어머님은 교수들은 서로 알고 지내지 않냐면서 동서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남편은 떨떠름한 상태로 동서의 인사를 받았고요. 솔직히 저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동생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직업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무엇보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저희 집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동서는 당연히 본인이 교수라는 명함을 달고 있으니 시댁에서 집을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신혼집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니 어머님은 그거에 더더욱 분통 터져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결혼할 때 집을 해주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집을 안 해줄 거면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아우 이거를 어쩌면 좋으냐. 아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제가 왜요, 어머님? 저 결혼할 때 집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선수 치셔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계속 전화해서 하소연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결혼 망치기만 해봐 아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종종 협박하곤 하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을 해주는 걸로 결론 냈죠. 하지만 동서는 더 큰 집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조율이 있다가 결국 동서도 한 발 양보하여 반씩 대출을 받는 걸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큰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서 동서가 아주 자랑을 입이 늘어지도록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교수라는 명함 때문인지 동서를 대놓고 예뻐했어요. 저를 두고서 차별하는 게 너무 느껴질 정도로요. 물론 그 사실을 남편이 알면 난리 날 테니 저랑 둘이 있을 때나 동서랑 셋이 있을 때만 묘하게 괴롭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저보고 백화점으로 나오라 하더군요.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는 말에 부담을 덜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동서도 함께인 거예요. 동서는 어머님이랑 둘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형님 생각이 나서 불렀다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명품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이랑 명품관을 돌아다니며 저보고는 어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처음 한 번은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쇼핑백을 자연스럽게 저한테 맡기더니 이번에는 다른 매장으로 데려가서는 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깨달았죠. 저를 짐꾼으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요. 게다가 묘하게 무시하는 말투나 태도를 봐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쇼핑백을 그들에게 안겨주고는 백화점에서 나왔어요.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별로였다니까. 하하호 아주 신나시던데 뭘 그러세요. 그리고 그런 취급받고 어떻게 가만히 짐꾼 행세를 할 수 있겠어요. 인사 못 드리고 온 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면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하여간 너는 어째가 그렇게 고개 한 번을 숙일 줄을 모르냐. 응? 그건 그렇고 둘째가 이번에 나한테 가방 사줬는데 집에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가라. 어찌나 영롱하고 예쁘던지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구나. 어머님,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동서도 바쁘겠지만 저도 동서 못지않게 회사 일로 바빠요. 어머님은 의외로 크게 화를 내진 않으시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저를 짐꾼으로 쓴 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든 걸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의도는 동서가 사준 가방을 구경하러 오라는 데 있었죠. 따질 것도 따지고 가방도 구경하러 오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방을 보여주는데 어머님의 의도가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마 어머님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들은 다들 명품백 하나씩은 갖고 다닌다며 이런 것도 자꾸 봐둬야 안목도 넓어지는 거라고 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명품백에 관심이 없을 뿐 기본적인 브랜드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목을 기를 이유가 없었죠. 어머님은 교수가 아닌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저는 본인의 아래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도 대학원까지 나온 재원이라는 걸 자꾸 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에게 못 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 뒤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식사를 사주겠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고 했는데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다며 한 번이라도 보자고 하는 말에 결국 실패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말았죠. 집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동서가 마련했다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웬 쇼핑백을 들고 나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쇼핑백 안에서 가방이 담긴 상자를 꺼내시더니 제 눈앞에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 가방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포장도 안 뜯고 갖고 계셨어요? 그래, 내가 너 보여주려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 너도 이런 걸 봐야 배우는 게 있지 않겠냐? 사람은 모름지기 비싼 물건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너무 예쁘지 않니? 둘째가 이렇게 안목이 높다. 어머님도 아무리 마음에 드셔도 그렇지 그걸 아직까지 꽁꽁 숨겨만 두고 계셨어요? 그냥 매시라니까요.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동서에게 받은 선물을 제 앞에서 뜯으려고 보름 넘게 포장 상자 안에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질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 사건을 듣고는 그러라 했고요. 제가 호락호락하기만 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인지 어머님도 그 뒤로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저랑 동서랑 둘 다 결혼이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노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예요. 저의 임신을 가장 좋아한 건 역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아이 얘기를 그동안 꺼내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선물처럼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며 저를 얼싸안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얼른 시댁에 알려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반응이 어떨지 대충 예상이 갔기 때문에 그다지 설레는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자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첫 손주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가서 말씀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일이 생겨 같이 가지 못했고 결국 저 혼자만 시댁을 가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됐죠. 역시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더군요. 자연 임신이라니. 지난번에 시험관에도 안 된다 하지 않았어? 아이고, 거참 신기한 일이네. 그나저나 지금 나오면 애 대학 들어가기 전에 환갑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이 엄청 바라신 일 아니세요? 아니 손주 언제 보냐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아니지. 엄마 나이가 너무 많은 건 당연히 걱정이지 않냐? 애들은 다 엄마 머리 따라간다던데 말이야. 그게 뭐 어때서요? 그이가 공부하느라 아이 갖는 걸 늦춘 걸 뿐인데요. 물론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됐으니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고 키워야 할 일도 막막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노후 준비 착실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애초에 결혼하면서 남편과 저는 아이를 늦게 가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대비책을 많이 마련해 두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수직을 달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지금까지도 절대 과소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대뜸 제 나이가 많다며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엔 동서도 함께였어서 이 모든 얘기를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동서 얼굴이 어둡게 변했거든요. 동서도 임신을 하고자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거듭 실패해서 그런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동서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사실이니 숨길 필요 없다 생각해서 밝혔던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역시 동서가 신경 쓰여서 제게 모진 소리를 뱉으신 듯 했어요. 그래, 너는 알아서 한다 치지만 아유, 나는 둘째가 걱정이다. 둘째도 임신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친다고 강단에 서 있어서 몸도 붓고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되나 봐요.
어머님, 저도 나름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형님은 휴직하면 그만이겠지만 저는 교수직 그만둘 수도 없고 걱정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둘째 며느리 어쩌면 좋노. 당연히 서서 일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형님 축하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임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속상하다고 투정을 부렸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은 또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둘이 얼싸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영혼의 단짝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투도 안 났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질투도 생기는 법인데 이미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라 그런지 아무 감정이 안 들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들 사이에 낀 방관자가 된 느낌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어머님의 변덕을 못 맞춰줄 것 같으면 그 변덕을 맞춰줄 다른 이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동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둘이서 저렇게 손뼉 마주치면서 좋아라 할 때 슬쩍 빠져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저의 임신보다는 동서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 크신 듯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시댁에 부르더군요. 그때가 한참 입덧이 심할 때라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밥 냄새도 맡기 어려워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시댁으로 갔더니 동서가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했다며 게 좀 닦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싱크대를 꽉 채운 게를 말이죠. 정말 저는 기함을 했어요. 어머님, 이걸 저보고 다 닦으라고요? 저 일전에 말했듯이 요즘 입덧 때문에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지금 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어우.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형님이 되어서는 둘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지금 입덧한답시고 휴직까지 해서 벌이도 없는 주제에 당연히 돈 많이 버는 동서한테 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걸 제가 혼자 어떻게 다 닦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요. 하여간 하라면 하는 것이지. 너는 참 말이 많다. 나는 임신 안 해봤냐? 구역질이 나도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될 일이지. 그러면 나이 먹은 내가 하리? 얼른 해놓고 있어. 들어가서 좀 쉬다 올 테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개를 남겨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진짜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긴 싫더라고요. 언제까지 계속 도망을 칠 순 없는 노릇이니 할 수 있는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괜히 남편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개를 닦기 시작했죠. 그런데 입덧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를 닦다가 여러 번 위험 신호가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잘 넘기고 있다가 결국 개 위에 구토를 했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어머님은 제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기겁을 했고요. 이걸 아까워서 어쩌냐고, 넌 거기서 참고 있지 뱉어내냐고 저한테 마구 혼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무척 고소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는 어머님이 입덧 기간 동안은 저를 부르지도 않더군요. 제가 임신 중기가 넘어서까지도 입덧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쳤거든요. 가끔씩 이런 선의의 거짓말이 도움이 될 때가 있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부르지 않으니 괴롭힐 일도 없어서 편했어요.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어느새 제 배는 꽤 나와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죠. 그동안 남편의 배려의 시댁을 거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명절 며칠 전에 걸려온 어머님의 전화 때문에 더 그랬죠. 너 이제 입덧 끝났지? 아직도 입덧이라고 하면 양심이 없는 줄 알아라. 곧 아이 낳을 때가 다 됐는데요, 뭘. 그러니까 일찍부터 와서 음식하란 소리야. 이번에는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차례상에 올려둘 음식 말고도 많이 해야 할 듯 싶다. 저 이렇게 배가 남산만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죠? 하긴 동서도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뚜렷한 대답 없이 어물거리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본인은 이제 차례상에서 손 떼고 싶다면서 음식 준비를 철저하게 저만 시켰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도와주실 거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이번 차례상도 글렀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도 이제 동서가 들어왔으니 좀 달라졌겠지 싶어서 약간의 기대감을 안고 시댁을 갔어요. 만약 어머님이 동서를 이번에도 싸고 돈다면 저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일러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막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댁을 가니 동서가 없더라고요. 동서 집이 저희 집보다 시댁 근처였기 때문에 출발을 같은 시간에 했으면 분명 먼저 도착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오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늦나 싶어서 어머님께 물어봤는데 어머님의 대답은 어이가 없더군요. 걔는 왜 찾아대? 응? 교수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연휴 기간 내내 세미나 잡혀서 해외 출장 갔다고 하더라. 걔는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아니다. 너처럼 일 없이 쉬는 애랑 걔랑 가냐? 아유, 얼른 가서 음식이나 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난 명절에도 저 혼자 차렸잖아요. 그 일도 연휴 때 세미나 잡히는 일은 없었는데 무슨 교수가 명절에 해외로 세미나를 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걔가 거짓말 한다는 소리냐? 그쪽 나라는 명절이 없으니 그런 거지? 아유, 너는 무식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어머님, 저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렇게는 음식 못해요. 왜 저만 힘들어야 하는데요? 도대체가 억울하긴 네가 뭐가 억울해? 이런 건 못 배운 네가 해야지. 그러면 많이 배운 둘째를 시키면 되겠냐? 동서의 부재에 저는 골이 날 만큼 났어요. 도저히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음식 독박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차려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참을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신경 쓸까봐 입 꾹 닫고 있었더니 저를 아주 바보로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남편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니 이제 남편이 없는 틈을 노려서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셨으니까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입덧 기간에 있었던 게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머님이 동서랑 손을 잡고 저를 괴롭혔던 일련의 사건들을 줄줄 읊었죠. 그러자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열이 받아 빨갛게 변하더니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하며 이번 일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마침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어딜 가려고 채비를 마친 모양새더라고요. 아유, 우리는 저 요 앞에 새로 생긴 사우나 좀 다녀오련다. 아침부터 음식 준비했더니 삭신이 쓰셔서 말이야. 그나저나 너 빠짐없이 음식 다 해놔야 한다. 사우나를 가신다고요? 그래, 어차피 너는 임산부라 사우나도 못 가지 않냐? 아예 가는 김에 하루 자고 올 테니까 내일 아침에 차례상 지낼 준비만 해둬라. 손님들도 내일 아침은 돼야 들이닥칠 거다. 그 전에 올 거니까 그 염려 말고. 그러니까 저랑 이이만 두고 세 분이서 사우나를 가신다고요?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하고요?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당연히 네가 해야지. 얼른 해놓고 좀 쉬어라. 내일 아침에 보자. 어머님은 저보고 음식하고 쉬고 있으란 얘기를 아주 쉽게 하시고는 아버님과 시동생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죠. 그동안 집안일이라고는 손을 대지 않아서 잘 못하는 남편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따라 남편 표정도 평소와 달라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제게 보여주었던 한없이 온화했던 모습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얼 결심했는지 단호한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간 뒤에 침대에 눕히고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내일이면 전부 알게 될 테니 아무 생각 말고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고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쉬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막달이 되니 아이의 태동에도 자꾸 잠이 깨는지라 자다 깨다를 반복했더니 쉽게 잠에서 깰 수 없어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런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웅성거리는 소리는 시댁 식구들이 분명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얼른 거실로 나가봤죠. 거실에서는 어머님이 남편을 붙잡고 우는 소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은 차례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차례상을 보는 어머님의 표정은 기가 막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이 차례 음식이라고 한 상 가득 차려놓은 음식들이 뭔지 아세요? 계란 후라이, 라면, 3분 카레 넣은 밥 등등 아주 종류도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들의 향연이었어요. 그걸 하나씩 차례상에 올려뒀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큰애 네가 시킨 거지? 그런 거지?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조상님들도 한 번씩 이런 별식을 드셔야지. 전만 드시면 물려. 얼마나 좋아 간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차례 음식 좀 차리라고 했더니 어쩌면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못 배운 애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아우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이 사람이 차린 거 아니야. 많이 배운 내가 차린 거니까 불만 없이 드셔. 이렇게 차린 게 불만이면 다시는 이 사람한테 차례상 차리라고 시키지 말고 이 사람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못 배웠다고도 하지 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이마를 짚고는 주저앉으셨어요. 그런 어머님 옆에 있던 시동생도 괜찮냐고 어머님을 부축하면서 남편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짓이냐며 쏘아붙였고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의도를 모두 알아차리고 남모르게 웃었죠. 남편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저니까요. 그제서야 남편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겠더군요. 사실 만삭의 임산부에게 차례상을 지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시댁을 향한 복수라면 이보다 더한 게 없겠죠? 정말 다시 봐도 차례상 음식을 차려놓은 걸 보니 자꾸만 웃음이 기어 나와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금세 사태를 알아차리고는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에게 본인이 진실을 알려주겠다면서 입을 열었고요. 배운 내가 차린 음식들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에 어머님은 충격에 가시지 않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내가 그동안 굳이 말을 안 했는데 말이지. 엄마, 재수 씨 너무 믿지 마. 솔직히 연휴 때 세미나 일정 잡는 교수가 어딨어. 재수 씨 놀러 간 거지. 그것도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 간답시고 아주 SNS에 요란 법석을 다 부려놨던데. 야,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 그거 큰애가 다 시킨 짓이지. 하여간 제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편할 날이 없다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물을 흐려 넣는다니까. 나를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던가. 어머님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남편을 향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셨고 그러자 남편은 휴대폰을 열어 동서의 SNS에 접속한 뒤에 어머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증거니까요. 반신반의한 얼굴로 남편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든 어머님은 기함을 하셨죠. 동서는 설마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것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지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온갖 자잘한 것들을 죄다 올려뒀더군요. 아마 신나게 노느라 자신의 계정을 남편이 훔쳐보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해외여행 가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댓글에 누군가가 명절인데 차례상도 지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다니 너무 편하겠다고 써놨는데 거기에 동서가 단답변이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대댓글을 달아놓은 거 있죠. 그걸 읽어내려가는 어머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요. 남편은 거기서 한마디 덧붙였죠. 지금 재수 씨 교수라고 너무 믿고 떠받들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다 엄마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내가 좀 알아봤는데 재수 씨 워낙 멋부리기 좋아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거 달에 한 번씩 명품백 사던데 그건 알고 있어? 뭐? 그게 정말이야? 예, 둘째 너, 네가 말해봐. 아 이게 다 진짜야? 아, 나는 잘 몰라. 그냥 내 월급은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가니까. 이번에 해외여행 간 것도 나한테까지 세미나라고 했다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백화점 VIP 고객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엄마도 잘 알잖아. 아무래도 둘째네 재정 상태 좀 알아봐야겠는데. 남편이 시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하자 어머님은 순간 눈이 번뜩이더니 이내 시동생한테 가서는 이 말들이 전부 진실이냐며 캐묻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얼떨떨한 얼굴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닥에 엎어져서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래서 바득바득 우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우는 어머님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는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짐 챙겨서 친정을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쯤 맞춰서 하나둘씩 친척들이 차례를 지내러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영문을 모르는 친척들은 이게 다 뭐냐면서 차례상을 보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우는 어머님과 차례상을 번갈아 보는 그들의 표정도 어리 빠져 볼만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제 손을 잡고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일은 어머님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한 말은 저를 아주 감동받게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다시 건드리면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괴롭혀 댔으니 이제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않겠어? 에휴, 역시 당신 믿고 가만히 기다리길 잘했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친정에 왔고 그 뒤로 명절에 차례상 준비를 안 하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아예 시댁을 잘 가지 않게 된 거죠. 자식 된 도리, 며느리 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주변에선 늘 말하곤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인 거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제 편이 되어준 든든한 남편 덕분에 무사히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긴 한데 동서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머님이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모든 일을 알게 된 어머님은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가 한 짓은 명절에 여행 간 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동서가 그동안 사치품 사는데 자기 월급은 물론 시동생 월급까지 탕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대출이 결혼할 때보다 훨씬 불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두 알게 된 어머님은 당연히 뒤집어졌고 동서는 자기가 사준 거 다 좋다고 받아가 놓고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어머님은 본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후회를 느꼈겠죠.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 얘기를 전해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서는 이제 글렀으니 앞으로는 나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는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있고요. 시댁 근처는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 뒤로 아이는 잘 출산했고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요. 제 사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름 사이다랍시고 이 얘기를 풀긴 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답답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어머님한테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했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소갈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 한번 내질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